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저자의 자폐증은 없다 시간입니다. 네, 이 책,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자폐증의 오늘은 이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폐증은 1943년 미국의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였던 레오 카너에 의해서 처음으로 임상증후군으로 기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소아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지체로 분류되었다가 카너는 11명의 특이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극심한 고독감, 언어능력 장애, 반복적인 행동 등을 관찰하면서 이들의 증상이 소아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지체와는 다르다고 확신하면서 이들의 증상을 유아초기 자폐증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자폐증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뭐 정서장애, 정서장애 뭐 이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가 이제 카너가 어떤 좀 이 아이들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언어 습득이 지연되었거나 언어 발달이 되었더라도 언어가 의사소통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세 번째, 언어 중에 반향, 즉 타인의 이야기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사용하는 언어 중 대명사가 곧잘 혼동이 된다. 다섯 번째, 반복적이며 강박적인 상동적 놀이나 행동을 보인다. 여섯 번째, 신체적인 발달이나 외모는 정상이다. 일곱 번째, 기억력은 좋은 반면 상상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너는 이 자폐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한 건데, 이때가 이제 자폐증은 1975년 미국에서 공포된 공법 대신 이제 심한 정서장애 범주에서 제외되고, 네, 기타 건강장애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자폐증이라는 측면들을 전반적 발달장애로 많이 보고 있죠. 전반적 발달장애. 이제 발달장애 쪽. 그러니까 정서장애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기분장애라든지 기분장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 발달장애 입장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발달에 장애가 있다. 발달지체다. 네, 이상 발달이다, 발달 불균형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의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였기 때문에 이거 인간의 어떤 발달적인 측면들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자폐증이다. 네, 그래서 이 자폐증은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 이게 의사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아동 발달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어때요? 인간과의 관계 형성에 발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폐증 아동들을 임상 재활 교육을 했을 때 보면은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임상 재활을 했습니다. 뭐 1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임상 재활을 했는데 아이들이 딱 보면은 발달이 어떤 아이들은 태아기 발달 지체에 머물러 있어요. 아이들이 어때요? 이게 태어나서 바로 뭐 반짝반짝 짝짝꿍 뭐 곤지곤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12개월 정도 돼야지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뭐 이렇게 동작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도 조금씩 따라 하는 거예요. 12에서 18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러면씩 이렇게 아이가 이제 언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만 36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3세 36개월 정도 돼도
이게 사람과의 상호작용하는 것이 좀 서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발달의 과정인 거거든요. 자, 이것을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살인데 태아기 발달 지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10살인데 발달 수준은 엄마 뱃속에 있는 발달 수준이에요. 당연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 습득이 지연되었거나 언어 발달이 되었더라도 언어가 의사소통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어가 의사소통에 쓰이기 위해서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발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2개월 때 뭐 맘마, 엄마 이러다가 24개월 때 엄마 까까 이렇게 말을 하죠. 36개월 때 엄마 까까 주세요. 이렇게 언어가 상황에 적합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제 발달, 뇌발달, 특히 뇌발달의 여러 가지 이상 발달 또는 그 발달 불균형 또는 발달 지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걸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교육을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상황에 적합한 얘기를 계속 해줘라. 아이한테 상황에 적합한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가 상황에 적합한 그 자극을 통해서 언어를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반향어. 반향어를 쓰는 것은 타인의 이야기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발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한테 터키 그러면 터키 이렇게 따라해요. 사자 그러면 사자 이렇게 따라하는 요 시기에 아이의 발달이 중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체가 됐는데 요 발달의 기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 그러니까 이상 발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용하는 언어 중 대명사가 곧잘 혼동이다. 대명사 이그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달 수준이 지체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발달의 지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상동 행동, 놀이나 행동을 보인다. 제가 이제 자녀가 둘 다 성인까지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유아기 때 보면은 요 강박적이고 상동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를 보면은 꼭 그 손수건을 손에 쥐려고 한다든지, 네, 또 그 둘째 아이를 보면은 잘 때 꼭 그 베개, 네, 자기 그 베개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집착 행동이 보여지고 어느 곳을 지나가려 할 때 그때 했던 행동을 계속 그때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지나갈 때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이러한 어떤 그 상동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요거는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아직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뭐 10년, 20년 막 고착이 되면은 너무 이상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빨리 발달에 지연이 있다라는 것을 검사해서 빨리 발달의 재활을 전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발달은 외모는 정상이다. 그렇죠. 뭐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아니죠. 그리고 뇌 발달에 지연이 있는 거예요. 뇌 발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기억력은 좋은 반면 상상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력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예전에 임상교육을 했던 한 아이를 만났어요. 지금 거의 한 30대가 될 텐데 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장인태 선생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막 도망을 가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는 것을 잘 못해요. 왜요? 그래요? 상상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쉽지만 뭔가 우리가 상상을 한다라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자폐증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이 뭐 피아노를 외워서 친다든지 뭐 그 지하철의 그 순서, 그 지역 순서들을 기억해서 외우는 건 잘하는데 뭔가 상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상상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우주를 상상하고, 그쵸? 뭐 비행기를 상상하고, 드론을 상상해서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이 능력은 굉장히 고도의 정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 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폐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인태 저자의 자폐증은 없다. 네, 이 강좌는 계속 제가 이어나가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